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봐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막 몇천만 원 벌어서 있었어. 그러면 질문해야 돼. 그 사람이 그거 몇천만 원 한 달에 벌 때까지 보통이 수반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 이 일에 잠깐 흡수기로 놓고 거기 가서 이번에 보통에 따르더라도 내가 할 거야. 모든 장르에 들어가 보면 보통이 수반되고 마감된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셔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보통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 본질을 알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서 일을 할 건지 일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은 제 진짜 고민을 가져왔는데요. SNS를 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나도 저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작가님은 이런 적 없으셨어요? 많지. 나도 막 인스타 보면 저장 누르는 것도 몰라. 예전에는 블로그 글쓰기도 눌렀다가 비트코인도 눌렀다가 이게 대중이 없었거든. 근데 몇 년이 지나 지금 나는 딱 내가 할 거에 필요한 그거에 대한 것만 저장을 아무거나 누르진 않아. 근데 너가 얘기하는 본질은 아마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일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에 대한 확신이 뭐 20대 초반부터 다행히 너무 빨리 채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내 생각에는 30대 후반 정도 되고 40대 초반이 돼야 완성이 돼가는 단계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일에 대한 확신은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봐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냐? 작가 얘기를 들으면 작가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일 것 같아? 마감 기한? 마감이야? 글 쓰는 거야.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아. 생각해봐. 매일매일 한글을 띄워놓고 커서가 깜빡 그러면 주제 잡는 거에 30분 정도 걸린다. 또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올리려면 1시간 반 걸릴 때. 근데 여기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방법은 온전히 내가 그 글에 집중을 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신경을 안 쓰는. 내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되게 이상하다는 거 나한테 직면하세요와 관련된 글이었거든. 근데 나한테 마주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걸 인스타에 올려야 돼. 인스타에 왜 올리겠어?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의 외로운 시간을 가지라고 해 좋아요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고민해.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돼. 근데 인정해야 돼. 요즘에 업의 특성상 사람들의 관심을 안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은 없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야. 그걸 한번 그냥 읽어보.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쓰고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 때로 스쳐가는 무의미한 하루에 의미를 집어넣는 일은 사유를 좋아하지만 관심을 받아야 하는 업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이름 모를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같아 예민해지기도 해요. 하루가 오면 하루를 무작정 채우려고 했던 시절이 이유 없이 찾아온 감정이 분연하기보다 괜히 서점을 가고 사람을 찾고 끌로 감을 지새우는데 정직하게 찾아온 시간을 오염시키던 날도 많아. 지금은 나를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에 시간을 쏟아부어 채우고 쓰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직 오롯이 나를 내려놓거나 얽매인 것들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작가로 불릴 때 가장 기뻤는데 한 문장을 쓰는 일이 그 흔적들이 많이 반전돼요. 인생 결국 쥐어쓰는 흔적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일이 작가의 언어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어쨌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 작가라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관심을 따라가야 되는 게 사람의 기본생리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주 물어봐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이 따라도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몇 천만 원 벌어 그러면 질문해야 돼. 그 사람이 그거 몇 천만 원 한 달에 벌지 보통이 수반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 이 일에 잠깐 흡수기로 놓고 거기 가서 이거는 보통에 따르더라도 그냥 어차피 모든 장르에 들어가 보면 보통이 수반되고 마감된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셔야 돼. 그럼 그거는 이 시간에 내가 보통을 갈아 넣어야 돼. 그 본질을 알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서 일을 할 건지 일을 할 건지 선택할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좀 아는 방법이 네, 늘 얘기한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왜 핸드폰 봐? 그쵸. 봐봐. 아침에 일어나면 폰을 보잖아.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정도가 마음이 급해지잖아. 아 이거 또 해야 될 거야. 오늘 아침에 나는 뭐였자고 차치 또 우울해져 있어. 나도 보긴 봐. 나도 핸드폰을 먼저 보긴 보는데 그래도 내가 늘 하는 건 뭐냐면 늘 얘기했잖아. 런닝하고 명상을 그래서 하는 거야. 런닝하고 명상하는 이유는 하루의 계획을 잘 세우기. 진짜 신경이 뭐냐면 핸드폰을 봐서 복잡해졌던 마음. 런닝을 지금 하자. 정리가
근데 내가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이 없어. 다른 정보 내 생각에 파편으로 들어. 그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소중한 대상자들이 희미해 보여. 그 정보들이 가려 보여. 그러면 소중한 대상자가 나한테 문은 안 보고 귀찮아들. 아내가 오늘 기분 어때?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생각의 파편들이 가득했는데 아내가 막 복잡한 질문 관심이 하루를 잘 계획하고 장을 하고 올해 내가 서른과 관련된 이때 쓰자. 그러면 늘 학원을 해. 서른과 관련된 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토크를 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은 보통이 따르더라도 난 이거를 반드시 할 수밖에 나름의 그 약속을 반드시 좀 지켜나가요. 하루에 명상하고 아침에 러닝하고 계획 짜고 글쓰고 이런 거 있어요.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갖춘 거. 하루에 3개 정도는 작은 것들은 큰 것이들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적어둬요. 그래, 질투심 당연히 들고 사람 욕심이 많고 욕망도 당연히 들어. 그러면 박수 쳐. 정말 너 정말 대단하고 나중에 이 친구 만났을 때 진심으로 내가 축하해줘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진심으로 응원하니까 또 뭘 얘기를 하겠어.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겪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그런 허비를 넘었는지를. 근데 내가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고 질투를 갖고 오히려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하면 쟤는 이 시간에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하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내가 질투와 욕망을 갖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할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야. 막 사람들이 사람 저 포함해서 SNS를 보면서 그런 부러움을 느끼는 도중에 현실은 회사를 가고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현타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게 좀 도움?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철 타보면 사실 다 핸드폰 보고 있어. 근데 그 핸드폰을 보고 너가 본 것처럼 다 릴스 보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꿈꾸는 건 비틀 로마 맞아. 휴양지에 가서 유럽 여행 가 에메랄드 핑크빛이 있는 바다에서 낮에 맥주 한잔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수익은 자동적으로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 없는 삶일 거거든.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 같은 프리랜서 바라는 것들. 근데 고통이 없는 삶이 그 삶이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해보자. 3년 동안 그 삶이 반복돼. 정말 행복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1%의 일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왜 계속 일을 할까? 일을 놓는 순간 그래서 보통이 수반되는 노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이 정말 좋아지는지를 직면해서 봐야 돼. 근데 이게 왜 어려면 불금에 뭐하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러니까 취하면서 놀고 그러면은 불금이랑 문화를 내가 이미 취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사 가야 돼. 취함의 삶과 취하지 않은 삶이 너무 나눠. 그러니까 불금에 어렵지만 조명하는 편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찍은 퇴사후 시인이 되는 이유 막상 퇴사하고 시인이 사람들한테 지적 언어를 써서 내 안의 언어를 직면하는 걸 하다 보니 오히려 교육업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 수명의식이 생긴 거 같아요. 내가 말로 하는 사람들을 같이 좀 밀어넣고 같이 깨우쳐야겠다는 거. 그러면 직장인들은 나를 직면할 사실은 휴가랑 불금이랑 토요일 그 시간에 혼자 있을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근데 요즘 그 외로움을 다 이렇게 숨겨버리는 게 뭐냐면 SNS고 내가 지극히 외로워져야 될 순간에 외로움을 버텨야 하니 일세가 와서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걸 해야 되라고 자꾸 얘기해. 이게 너무 많잖아. 진짜 그걸 다 해. 얼마 전 3박달 정도 아버지 따가셨어. 근데 나는 내가 1순위가 가족이란 말이야. 정리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휴가에 아빠가 와서 같이 그러면 시간 보내자 해서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아버지랑 저녁 때 기꺼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며 보냈던.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정보에 휘둘리고 하루 계획이 안 잘 돼 있고 그러면 아빠와 시간을 같이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만약에 내가 1순위가 지금 당장은 돈이다. 그러면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진짜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겠지. 그럼 나처럼 아버지 3박 4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잠깐 반일 정도 핸드폰을 써야 한다나 그럴 수도 있겠지. 가치관 우선순위를 잘 정해 올프그램을 잘 판단해야 돼. 지금은 올프그램의 과정들이 생략돼 버린 것 같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누가 잘 나간다고 해외에서 P급 에메랄드 선수 맥주 마신다 그러면 그냥 모방하는 삶인 거지. 근데 그거를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런 걸 보긴 하지. 흔들리지 않는 걸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작가님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고 좀 무기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읽기 싫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책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열어보고 한 문장만 읽어. 그러면 욕심이 나서 한 5페이지 있다. 그리고 욕심이 몸이 찌뿌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스트레칭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러면 또 욕심이 나. 런닝하고 일단 찾기 시작해보고
근데 너무 큰 것들을 보고 이 큰 것과 작은 생명체 격차가 너무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떻게 따라잡기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슈퍼맨이 아니야. 작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 자꾸 이 리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만 베이고 그러므로 건강만 나빠도 이 시간에 차라리 육체를 건강하게 정신을 수양하는데 딱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냥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그냥 이미 호감인 거야. 그러면은 주변인들한테 자연스럽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나와의 호감을 갖추는 연습을 안 했고 자꾸 다른 도파민을 썼고 나한테 호감 안 돼. 오늘 얘기가 SNS에서 멀어져서 자신을 직면하고 뭐 명상하고 책 읽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저희 채널도 안 보면 어떡해요? 내 거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는 내 거는 무조건 챙겨봐요. 그러니까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나도 본다니까. 나도 보실 때 저 와중에 이제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시작. 마음을 먹는 일보다 시작하는 편이 빨랐지. 어른이 되고 나선 알았지. 지나간 것에 힘을 빼기보다 다가설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게 지금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 남는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자주 표현하는 것이 나로 태어난 나와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알았지. 세상에 그냥 주어진 하루는 없었다는 것을.